구독, 좋아요. 네, 저희가 우선 첫 번째로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이란 사태입니다. 네. 이게 이란 청년들을 중심으로 시위가 확산이 됐는데 시위대가 정말 뭐 수를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거의 전 국민이 시위에 나섰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란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요. 이 시위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이제 먹고 사는 문제인데 예. 이란이 핵을 개발을 하다 보니까 예. 유엔 제재로 인해서 석유를 수출해야 되는 나라 아닙니까? 예. 근데 석유 수출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외환 보유고가 1,200억 달러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외에 있는 재산이 많다 보니까 예. 실제로 가동할 수 있는 그 외환이 4분의 1 정도 수준이다. 그럼 이란의 어떤 경제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거거든요. 네. 이란이 그래도 페르시아, 네. 이란이 굉장히 중동에서는 나름 힘 좀 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게 그 나라의 이제 환율이 고환율이 되면서 고환율이란 게 쉽게 말해서 달러 비해서 그 나라 돈이 굉장히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4, 5년 전에 비해서 몇십 배 지금 오른 상황이거든요. 몇십 배나요? 몇십 배입니다. 그러니까 4, 5년 전에 비해서 몇십 배가 오른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커피 한 잔 사는데 돈 뭉치를 싹 가고 가야 된다. 이 그런 커피 얘기가 한 잔.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란도 석유는 수출하지만 예. 지금 제재 때문에 중국으로 좀 어떻게 보면 싼 값으로 지금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예. 자유민주주의 진영 국가로는 수출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 값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환 보유고가 4분의 1분 1,200억 달러가 돼 있지만 해외에 동결돼 있는 자산이 많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가치는 높아지는데 상대적으로 거기가 여기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통화를 리알이라고 합니다. 리알. 2025년 12월 기준으로 이게 145만 리알이라고 있습니다. 네. 100리알 그게 1달러 정도인데 네. 예전에는 그게 5만 리알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배가 올랐다는 거고.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환율이 오르잖아요. 네. 환율이 오르면 물가가 오릅니다. 물가가. 왜냐하면 이란 입장에서는 식료품 같은 경우 뭐 계란이다, 뭐 밀이다 그런 것들을 수입해서 올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달러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달러가 굉장히 비싸지니까 그만큼 고환율이 고물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먹고 사는 게 힘든데 이게 정도의 차이가 있지 우리나라하고 지금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달러 대비해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원유 가격은 안정적이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석유값은 휘발유값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까지 이른바 3고인데 이쪽은 우리나라 비해서 몇십 배가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되게 힘들다는 거고 처음에는 우리가 바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바자회. 예. 바자가 중동에서 쓰는 표현인데 그게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바자가 시장이라는 뜻이에요. 시장이란 뜻입니다. 예. 시장 상인들이 처음에 이 시위를 어떻게 보면 처음에 봉기를 든 거, 깃발을 든 건 상인들입니다. 상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수입해서 물건을 팔려고 하는데 너무나 폭등하잖아요. 예. 그래서 장사를 못 하는 겁니다. 못 해 먹겠다 했고 여기 플러스 이제 젊은 세대, G세대라고 해서 Z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 젊은 친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은 신정 체제입니다. 신정 체제라 하면 호메이니, 그러니까 하메네이라고 해서 예. 하메네이가 여기에서는 이제 종교적 지도자인데 대통령보다도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와 어떻게 보면 정치가 하나가 되고 있는 신정 정치인데 이 사람들은 79년도에 이른바 이란에서 이란 혁명이 일어난 다음부터 그쪽 세력들이 다 잡았습니다. 권력을. 네.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화돼 있는데 이분들은 나이가 많아. 근데 Z세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서양 문물이나 그런 거에 대한 동경도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강남에 가면 테헤란로라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테헤란. 이란의 수도 아닙니까? 맞습니다. 테헤란로가 왜 있냐면 예전에 테헤란, 이란은
신정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아, 신정 그래요? 체제가 아니라 예. 미국과의 관계가 좋았습니다. 친미 국가였군요. 뭐 친미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팔라비 왕조라고 해서 음. 그쪽에 있을 때는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예전에 이란의 젊은 사람들 보면 뭐 청바지 입고 머리 이렇게 파마도 하고 되게 멋스럽거든요. 자유분방하게.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79년도에 이란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그야말로 이슬람 국가가 된 거죠. 아. 신정 체제가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젊은 세대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예. 아니 왜 쓸데없이 핵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제재를 받아서 이렇게 나라가 이따위로 사느냐. 그러면서도 부정부패로 인해서 기득권들은 굉장히 잘 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 원초적인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의 신정체제 국가로서 과연 나의 권리 그런 것들을 잘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최근에 보면 모스크에 불을 냅니다. 모스크. 이거는 이란의 정말 이란뿐만 아니라 이슬람의 상징과도 그렇습니다. 같은 그 모스크에 모스크에 불을 내고 또 하나는 하메네이 사진에 예. 불을 지펴서 예. 거기에다 담뱃불을 붙여서 담배를 피웁니다. 그걸 누가 그러느냐? 여성이. 이란 젊은 여성이. 여성이. 그리고 젊은 여성이. 히잡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와. 지금 이 동영상도 많고 사진도 많거든요. 예. 이게 상징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여기는 신정 국가니까 신정 체제니까 그야말로 종교 지도자가 대통령보다 위에 있잖아요. 예. 모든 권력도 군사 동원력도 다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사진을 불태워서 히잡 쓰지 않은 상태에서 담배를 핀다. 이거는 사형감이거든요. 그것도 이란의 젊은 여성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냐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서 이게 기본적으로 촉발이 됐지만 네. 이게 기본적인 베이스지만 여러 가지 이제까지의 신정 체제 이슬람 체제 속에서 굉장히 억눌려 있던 그렇죠. 사람들의 인권과 자유와 그런 것들에 대한 열망, 갈망. 그런 것들이 쏟아졌다는 거죠. 아. 그래서 중요한 거는 처음에는 상인들이 중심이었다가 여기에서 상인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젊은 세대 나아가서 모든 국민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그런데 그거를 힘으로 그러니까요. 안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준 사격을 해서 많게는 2,000명 정도가 그러니까 사망 가능성이 2,000명이 있다는 사상자 거죠. 2,000명 넘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자, 다음 자막 띄워주시고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상징적인 게 이란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제 서구권 해외에서는 어떤 분석까지 나오냐면은 이슬람 세력의 붕괴라는 그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들은 이슬람 국가에서 사는 청년들은 이 자유에 대한 갈망 이런 게 더 커지고 본인들끼리 똘똘 뭉치고 대표적으로 네팔은 물론 이제 좀 다른 결이긴 하지만은 네팔도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그렇게 소위 말하는 혁명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점점 확산되고 있고 이런 걸 요즘에 소셜 미디어를 보면서 보잖아요. 확산되잖아요. 네. 우리도 하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는 건데 이란 정부가 이 청년들을 이란 국민들을 폭력으로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짓밟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의 대처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럼 사실 본인들이 명분상 안 맞기 때문에 찍어 내리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자연스러운 어떤 행위잖아요. 아니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있고 나의 인권과 자유 그런 것들을 갈망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얘네들이 프레임을 잡냐면 이스라엘과 테러 단체가 뒤에 뒷배가 있다. 아, 그 시위대가.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악마하고 프레이밍 하는 건데 이거는 뭐 번지수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사실상 지금 하메네이 이 신권 국가, 신권 체제가 네. 무너질 가능성도 좀 있다. 어.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리즘 체인지라고 해서 네. 팔레비 왕조가 있다가 이란 혁명을 통해서 이제 신정 체제가 구축이 됐는데 이게 신정 체제가 아예 망할 것인가? 그래서 뭐 왕조가 다 나오든 아니면 또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들어갈지. 근데 우선 일단은 뭐냐면 하메네이 정도가 러시아로 망명하는 선에서 그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거에서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네. 이 이란이 이른바 저항의 축의 핵심이었습니다. 뭐냐면 하마스 그리고 또 헤즈볼라 네. 그 다음에
예멘 후티 반군 이쪽에 있어서 뒤에서 이게 물자를 다 준 애들이 이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세력 입장에서는 큰 형님과도 같은 그렇죠. 존재였죠. 맏형님인데 예. 맏형님이 능력이 없는데 너무 많이 퍼준 거야.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냐, 우리 국민들한테 써라. 그게 있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냐? 이란이 중동에서의 어떤 본인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다. 이거는 이스라엘과 이란이란 게 중동의 맹주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란의 핵 개발 관련해 가지고 미국이 벙커버스터 해가지고 투하해가지고 이른바 핵 개발에 있어서 중대한 타격을 입혔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최근 뉴스를 보면 이란 쪽에서 미국에 회담을 하자, 네. 만나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핵 협상 관련해서 네. 결국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에 관련해서 진짜 아픈 곳을 때리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개입할 여지를 분명히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란 입장에서는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마두로 잡았잖아요. 그렇죠. 베네수엘라. 맞습니다. 그런데 마두로 잡을 때 미국이 어떻게 했냐? 이른바 얘는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규정한 게 아니라 마약의 카르텔의 우두머리 범죄자로 규정을 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게 보면 다른 나라긴 하지만 지금 수천 명, 많게는 수천 명이 지금 학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예. 국제 사회에서도 굉장히 비난 여론이 있기 때문에 예. 미국 입장에서는 역설적으로 베네수엘라에 개입하는 것보다 더 좀 편한 상황이 돼 있거든요. 명분이 더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란 쪽에서 이제 협상을 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협상 준비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 그런 뉘앙스도 풍기거든요.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일주일에 미국이 개입을 할 것인가? 일주일 내에. 그렇죠. 아니면 개입이라는 어떤 최대 압박 카드를 쓰면서 지금 보면 이란 내에서 이게 들불처럼 지금 번져나가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갈 수 있는가? 그리고 아니 한두 명도 아니고 물론 한두 명도 사상자가 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많게는 수천 명이다. 아주 보수적으로 본 숫자가 한 5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란 정부가 지금 SNS하고 그런 것들을 못하게끔 막아놨다고 인터넷을 하는데 차단했다면서요. 차단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알려지지 않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요즘에 안 알려지나요? 차단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 스타링크 있지 않습니까? 예. 스타링크 머스크가 만든 머스크하고 통화를 해보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이란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이란 국민들에게 적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그런 움직임. 이건 선전전은 아니죠. 당연히 정당한 뉴스를 정당한 목소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런 일종의 압박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음 자막 띄워주시고 미국이 굉장히 좀 바쁘게 됐어요. 네. 이 베네수엘라까지는 미국이 그 구상했었던 계획했었던 일정이긴 하지만은 근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돌발 상황과 비슷하잖아요. 이란의 국민들이 스스로 들고 일어난 거니까 배후 세력 없이. 그렇다면은 이스라엘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과연 개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한 이목이 전 세계 국민들이 집중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저희가 좀 전망 같은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 미국이 예전에 경찰 국가로서는 중동까지 개입을 해서 중동의 원유를 미국까지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중동까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네. 그런데 예전보다 경찰 국가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막아라는 게 뭡니까? Make American Great Again, Only American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내가 다 신경 쓰긴 힘들어, 예. 먹고 살기 힘들어 이겁니다. 예. 미국도 예전만큼.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같은 아메리카 그래서 서방구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예. 그야말로 남쪽,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그리고 그린란드까지 포함한 이 서방구는 내가 신경 쓸게. 나머지는 좀 그렇다. 그러면서 동맹들 나토 군사비 올리고 대한민국 그리고 일본 군사비 올리는데 예. 그리고 신경 쓸 게 이제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중국 견제에 매여 있는데 다만 핵이라는 관점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란의 핵이거든요. 그렇죠. 후티 반군이나 아니면 헤스볼라나
하마스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이제 좀 급이 낮은 애들이기 때문에 그건 하는데 여튼 뒷배가 있는 그 이란 관련해서 확실히 정리되길 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핵 관련해 가지고 분명히 현실화된 핵 관련해서는 폭격을 해서 그거를 무위로 돌렸지만 결국은 언제든지 이란의 핵 개발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군사 행동을 하기 전에 네. 지금 레짐 체인지라는 거 정권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뭔가 이 협상을 통해서 협상을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해서 압박 수단으로서의 어떤 군사 개입 이거를 카드로서만 쓸 건지 아니면 이참에 확실하게 들어가 가지고 뭔가 친미 정권을 만들겠다. 딱 정리해버리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는데 예. 이게 참 쉽지 않은 게 이제 아프가니스탄이나 예. 아니면 이라크 관련해서 전쟁을 해서 이기지만 예. 결국은 거기에서 계속 원하는 그 정부가 있지 않는다. 철수하면 다시 옛날 돌아가고. 도루묵이 되는 예. 그런 상황이 있어서 마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외국에 개입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핀포인트로 해서 제거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진짜 영화 같은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미국 측 사상자가 없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란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시위의 양상 그리고 핵 협상을 하자고 이란에서 지금 손을 뻗었기 때문에 너희 협상을 했을 때 확실하게 주도권을 칠 수 있다면 군사 개입이라는 명분은 조금 카드는 좀 뒤로 후순위로 갈 것 같고요. 만약에 그냥 이란도 어떻게 보면 협상을 하겠다는 게 본인들 시간 버는 것 수도 있거든요. 예. 그 사이에서 이제 러시아나 중국 쪽이 또 손을 내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 간에 지금 시간을 두고서 그리고 지금 상황을 두고서 어떤 식으로 할지 지금 나름대로 이제 머리 싸움을 벌이고 있지 않을까 그런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다 그려보고 있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했을 때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좀 이스라엘을 통한 개입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모든 전쟁이 본인들이 나가서 싸우다 보면 여러 가지 발을 뺄 때도 그렇고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일종의 모든 전쟁은 일종의 대리전 그쵸, 양상이 대리전 있습니다. 양상, 예. 근데 이제 이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이란 게 있습니다. 예. 그쪽에 이제 이란이 뭐 표현이 좀 거칠 수 있습니다. 엿 먹어봐라 하면서 쿠웨이트 네. 그 주변에 있는 카타르, 네. UAE 그쪽으로 미군 기지가 있는 데가 있거든요. 예. 그쪽을 볼모 삼아서 그 미사일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예.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미군 기지가 있고 친미 미국과의 관계가 좋은 중동 국가들을 공격함으로써 예. 어떻게 본다면 그렇게 되면 이게 뭡니까? 너 나 죽이려면 여기 있는 사람 내가 다 죽을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 미국도 좀 고민을 개입하기 해야 쉽지 되죠.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그 전제. 내가 여기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전쟁이라는 건 시작을 하자마자 언제 나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내가 언제까지 어떤 명분과 어떤 실리를 추구하고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견적이 다 나왔을 때 그때 뭔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